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정경사교국은 다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관존 민비 사상을 민존 관비로 바꾼다는 거. 그래서 근엄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 했으니까 이 근엄 정신에 꼭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국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를 갖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사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이거 각각에 대해서 정경사교국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뭔 얘기냐? 기본사회를 위한 대장정에 우리가 들어서야 한다. 기본사회를 위한. 어떻게 하냐? 기본사회위원회 가칭으로 설립해서 한 100조 원이나 200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1인당 100만 원씩 주기 시작하자. 이거 시작입니다. 최소한 연간 1인당 100만 원씩. 4인 가족이면 400만 원이죠. 연간 주면 분기당 한 4인 가족에 분기당 1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을 25만 원씩 분기에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 소멸성 지역 화폐로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저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MT 이론, 현대 화폐 이론인데 MMT라고 모든 모니터리 티어리라는 이 이론에 의해서 이거 완전히 기존의 경제학을 뒤엎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인플레가 생긴다. 그 화폐를 발행할 거니까 채권을 통해서 화폐량을 쭉 채권을 통해서 화폐량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유입되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인플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한국은행이 잘 봐서 조절하면 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 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해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그 정부 채권이 되지 않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 부채가 되도록 하면 정부의 그 뭡니까? 정부 부채가 많아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GDP 대비 260%가 지금 돼 있잖아요. 우리는 40, 50%밖에 안 되는데 GDP 대비 일본은 260%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많이 사서 돈을 뿌려준 거예요. 일본에. 일본이 그냥 그 이 뭡니까? 이 디플레이션이 계속 오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잃어버린 40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해서 거기 그 수렁에서 벗어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전문 경제학자들이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육 강식에서 이제 이게 대기업 문제예요. 그 생태계적 협력으로 가야 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생태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생태계가 없다는 말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면 반도체가 다른 이 협력 업체들로부터 뭘 받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협력 업체를 다 자기네가 인수해, 자기네가 다 안고 있어. 한 회사에서. 그 생태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은 항상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시민사회도 시민단체들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는 이게 있어야만 시민사회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익경제로 가야 됩니다. 크리스티안 펠버는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공익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돈이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한 경제가 되면 안 되고 공익이 먼저인 경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그 크리스티안 펠버가 독일어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회학과 인문학 그다음에 철학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인데 크리스티안 펠버. 여러분 제가 이 강의에서 처음 소개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떤 그 훌륭한 일을 했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고 독일 기본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은 동시에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을 쓸 때는 그것이 동시에 공공복리에 기여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여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우리 한국 헌법에도 똑같습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경제를 나아가라 이런 얘기야. 이 크리스찬 펠버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재용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나? 아니잖아. 그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위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재산을 회계창부에다가 5조 원이나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기 주가를 올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인수해서 자기 지분을 늘리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짓을. 그런데 처벌받지 않아. 상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하고 좀 다른 측면이지만 이재명이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랬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조직 설계의 3원칙이 우리 경제 분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서 경제가 민주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는 그냥 돈만 벌어서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버는 돈도 경제를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항상 정치가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 기본 기능 네 가지 교육과 언론과 사법과 종교가 양 날개를 치고 교육이 앞으로 밀고 갈 때 사법이 뒤에서 받쳐주고 양 날개로 종교와 언론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은 가정도 기업도 시민단체도 국가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허망한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주권 재민 사상에 의거한 국민 주권주의는 계약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계약 정신에 따라서 입법부는 마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름의 역할을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입법부의 정치인들이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면 됩니다. 지규현 탄핵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해. 역풍 맞을까 봐 그런데. 역풍 맞아본 놈들이 한 놈도 없는데 역풍 맞는다는 거야. 역풍 맞는다고 안 해서 나중에 결과는 내란이 일어나는 거지. 역풍보다 역풍의 수천 배가 넘는 역풍을 당한 거지. 바보 같은 놈들이지. 국회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데도. 그래서 입법부는 앞으로 국민 발안 제도에 의해서 국민의 일반 의지가 입법부에 정확히 들어 꽂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부는 반드시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명에 따라 사법부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 화살표의 두께는 힘의 두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합니다. 뭘로 통제하느냐? 그 의회에서 시민법관을 사법부에 뽑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가 직업법관과 시민법관이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지규현 같은 인간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1차적 사법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자가 검찰인데 그 검찰은 그냥 법을 바꾸면 돼요. 거기는 무슨 준비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수사권을 뺏으면 됩니다. 거기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범죄 집단은 일망타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국가 전체가 평안해집니다. 범죄 집단이 일망타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해체해야 됩니다. 검찰을 해체한다는 말은 다시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 옹호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나라가 정상화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검찰은 범죄 집단으로 활동해 왔어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문재인이 기소됐어요. 그게 기소할 거리입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문재인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시도를 알고 시도만 해도 우리는 당신을 죽인다, 이런 시그널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후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머리가 빈곤한 거예요. 지능이 낮은 거예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대통령을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분권화하고, 법원도 다 분권화해서 연방체제로 가고, 각 주가 별도의 국가가 되고, 거기도 헌법이 있고, 또 뭡니까, 각종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국가를,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주자립 자치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남북 통일을 가정하고 30년 후가 됐든 그 전이 됐든 그 후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통일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통일돼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연방국가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화해야 되고, 자율성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전국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어느 도가 하나의 국가가 된다고 하면 어느 도에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방식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온 지역 국가들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1급 체제를 만든 것은, 이거는 역대 정부의 잘못이에요. 반드시 분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다 분권화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서 그 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을 따로 한 5개, 6개를 두고, 독일처럼, 그리고 각 도 국가 내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5개 정도로 나누어서 분권화시키면 됩니다. 기능별로. 그건 독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 독일은 사법부와 법원의 시민적 신뢰도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적어도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사법 신뢰도가 1위입니다. 최고죠. 왜 그럴까요?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입법부에서 만들어준, 입법부에서 채용한, 입법부가 권고한 그런 시민법관들이 사법부에 가서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3인 합의부로 하든 5인 합의부로 하든 거기에는 시민법관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2명씩 참여하죠.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엉뚱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죠. 그러니까 조직 설계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가 되도록 그냥 조직을 설계하는 거예요. 국가 운영 조직을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뭔 상권 분립이 필요해요. 행정부는 그냥 임용된 공무원에 불과해요. 얘는 선출된 적이 없어요. 사법부도 똑같습니다. 국민은 입법부의 정치인을 통해서 마름의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마름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는 쫓아내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 다노 경영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크립토를 활용해서 우리가 끈끈하게 서로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원 전용 윤석열 파면 기념 NFT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으로 하면 좋을지, 어떤 디자인으로 하면 좋을지, 그 몇 분이 저한테 아주 정성스럽게 그림도 그려서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혹시 재능 있으신 분들은 또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제 개인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치가 썩었어요. 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지금도. 이재명이 있어서 많이 개혁이 됐는데 이 그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나노 경영 사상을 배우고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 활동한 양만큼 감사의 표현 TOG를 여러분들에게 배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내일 다시 모여서 오프라인 강의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수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마 6월인가 7월 뭐 이 어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줄리팡님 목이 칼칼한데. 자, 이제 요약해 봅시다. 이재명이라는 희망, 국민이 이재명을 부르는 이유는 뭔가? 똑똑하니까 그러죠. 지금까지 해온 성과가 있고 지금까지 해온 역량 진단의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아, 이재명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부르고 있고요. 경제개혁, 경제민주화를 통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주권자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일꾼으로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기대하지만, 잘하리라고 기대하지만 이재명이 뭘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주권자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의 세상을 거쳐 K 이니셔티브로 나가자. K 이니셔티브의 나라가 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누가 하느냐?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앞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엉덩이를 구두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똑바로 이렇게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재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잘 먹이고, 잘 먹이는 게 뭐야? 지지해 주는 거죠. 일꾼을 잘 먹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일꾼이 일을 잘하도록 해주는 거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해왔어. 혼자라도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아도 잘 해왔는데 이제는 거대한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게 뭐야? 운영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야. 여기에는 꼭 십상시들 붙어가지고 이재명을 헷갈리게 하는 놈들도 있을 거고, 뭐 지금 뭐 수천 명이 줄 섰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보면 꼭 십상시들이 거기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잘 발라내서 못하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이게 잘 발라내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지방에서는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분권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서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건민회 회원들이 가서 그걸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해준 이 감사의 표시를 이 건민회에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활동량에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 보는 안목을 길러서 그 지역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그래서 못하면은 구두발로 걷어차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내쫓고, 그 일을 그 지역마다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생태계가 작동하도록만 해주면 된다. 건민회의 목표는 그거다. 아시겠죠 이제? 그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잘사니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아시죠? 그래서 건민회에 꼭 가입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커피 한 잔 값은 있겠지 설마. 줄리팡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나라를 K 이니셔티브의 나라로 만듭시다. 분권화된 K 이니셔티브.
이렇게 주저리 없이 계속 떠들었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희망 3편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뭐다.